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에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류경선이고 오늘 해설과 진행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 국악기를 만나보시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국악 악기를 대표하는 명곡을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연주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재학생과 강사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더 감사할 것은 고려대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기품 있는 국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전통예술원의 원장님이신 민희식 교수님께서 이따가 직접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음향이라든지 이런 무대 자체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잘 진행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이제 도움을 주신 교무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주를 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려대학에서 음악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을 지도하는 음악 선생님들이 좀 공부 좀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들린다.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해야지만 음악을 즐기고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건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찾아서 조금 더 깊게 들으시면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낯선 음악을 듣게 되셨을 때는 처음에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추시게 되면 조금 더 폭넓은 그 예술의 세계를 만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는 쳐보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오늘 연주되는 악기는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게 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유연한 감상을 위해서 국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국악의 분류에 관련된 것입니다. 국악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또 향유를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향유를 하는지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갈래, 다시 얘기해서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정악은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예. 정악은 궁중음악이라든지 혹은 종묘제례악처럼 양반이라든지 왕이 즐기던 음악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인 민속악은 서민들이 즐기는 민중의 음악이기도 했었고 그들이 직접 만들고 향유하기도 했었던 판소리, 잡가, 농악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좀 계층이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계층이 만들고 향유를 했던 간에 모두 우리의 가락이고 우리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게 될 국악의 분류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곡인 상령산 불이만 정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곡들은 거의 대부분은 산조, 19세기 후반에 양반들이 즐기던 풍요 음악의 하나인 산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중간에 3, 4, 5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곡에 해당하는 곡은 창작 국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오늘 등장할 악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 좀 세부적인 악기에 대한 시연과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좀 더 큰 분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만들어진 재질이라든지 또는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악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동서양의 악기 모두가 다 그런데요. 우리 처음에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그 악기들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피리와
대금이 등장하지요. 이 악기는 바로 관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불어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연주되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그리고 마지막에 장구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해금과 여섯 번째 곡인 아쟁은 대표적인 찰현악기입니다. 찰현악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현과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올린처럼 그 활대라는 게 있어서 현과 현을 마찰시켜서 나는 악기를 찰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금과 거문고는 무슨 악기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현이 있기 때문에 현악기는 맞고요. 발현악기라고 합니다. 소리를 튕겨서 내거나 뜯어서 내는 그런 악기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구는 무슨 악기일까요? 그렇죠. 타악기 맞습니다. 장구는 타악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세 번째 이제 그 국악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공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저절로 아마 고개가 이렇게 좀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농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농현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약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브라토를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그 연주를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약간 좀 감성이 그쪽으로 좀 기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연주가 되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국악의 농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되면 특히 이따가 몇 가지의 그 악기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악기들이 다 농현이라는 것을 연주를 하게 될 텐데 농 혹은 농현이라는 것을 연주를 하게 될 텐데 관을 부르시는 분들은 일부러 악기를 떨어서라도 굉장히 깊은 악기를 소리를 내실 거고요. 현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그 현을 누르면서 깊은 비브라토를 연주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시다 보면은 또 다른 감정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현이 있듯이 거친 사운드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서양 음악의 음계와 소리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조금 거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임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임새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곡 설명에도 등장할 텐데요. 바로 장식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음을 연주하기 전에 곡에다 짧은 장식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연주자들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연주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악보대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즉흥성이 굉장히 큰 음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선생님과 함께 그 음악을 듣고 연마를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임새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나머지는 한 곡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 곡을 연주해 주실 피리 최소리 연주자를 우선 모시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앉으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선을 빼앗기셨군요. 네, 고우시죠? 네. 피리는 중앙아시아 신강에서 이제 비롯된 악기입니다. 실크로드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에 모두 전달된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리를 언제부터 악기로 생각하고 사용했는지는 뭐 여러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5, 6세기 경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 악기는 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독주 악기로도 자주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합주를 했을 때에도 주선율을 연주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연주자가 악기를 총 3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오늘 한 가지만 연주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악기를 직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악기를 살짝 보시면 네.
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피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굵습니다. 이렇게 그 대나무 관대에다가 겹서라는 것을 꽂습니다. 겹서는 뭐냐면 겹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입에다 무는 건데요. 얘가 오보에, 서양악기에서는 오보에 더블리드라는 악기가 있어서 얇은 갈대 조각 두 장을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빨대 같은 거 막 씹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거기 공기구멍이 굉장히 작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람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아주 농밀하게 나가겠죠. 소리가 그래서 굉장히 진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주 진한 소리가 날 거고요. 그 다음 총 앞뒤로 뒤에는 하나, 앞에는 총 7개의 지공,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는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당피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지금 들어주신 악기가 당피리고요. 황죽이나 오죽을 써서 가장 소리가 크고 굵고 어둡습니다. 당피리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한 가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박수 좋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연을 좀 많이 진행을 할 거라서요. 좀 아끼셨다가 본 연주가 끝나면 그때 아주 벅찬 박수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본 소리가 굉장히 굵고 진하지요. 이거는 종묘제리악이나 궁중음악 같은 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연주하게 될 향필인데요. 보통 필이라고 하면은 당필이, 향필이, 새필이 중에서 향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향필이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좀 가는 신우대라고 하는 조리대라는 갈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얇고 소리가 조금 더 작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악기는 현격하게 소리가 작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새필이고요. 여러분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가느다란 악기입니다. 이게 워낙 소리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가곡 반주나 줄풍류 같은 음악에 사용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이제 모두 시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본 공연을 하기 위한 향필이 연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연주가 될 곡목은 상령산풀이라는 곡인데요. 이 상령산은 가장 대표적인 그 정악의 하나인 영산회상곡 중에 하나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음악의 대표곡으로 우리가 영산회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산회상은 기본적으로 모음곡입니다. 8개나 9개의 곡으로 모아놓은 서양음악에서는 얘를 수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음곡이고요. 느린 장단에서부터 점차 더 빠르게 또 현을 위해서도 만들어지고 관악합주를 위해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연주될 상령산풀이는 피리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손꼽는 곡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유초신지곡이라고 해서 처음에 평조회상을 풀어서 쓴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템포 루바토라는 단어가 하나 쓰인 걸 여러분 프로그램 노트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템포 루바토는 무슨 뜻이냐면 템포, 속도를, 루바토는 약간 임의 마음대로, 마음이 약간 좀 더 하지면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템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상령산풀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그 다음 악기는 대금입니다. 대금은 신라시대 때부터 주요한 악기로 사용된 악기입니다. 연주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듯이 또 마찬가지로 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당필이 보셨듯이 조금 굵은 황죽 혹은 쌍골죽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불었었던 악기가 종적 악기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서 부르는 악기였었다라면 대금은 횡적 악기, 플루처럼 옆으로 부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나무 판을 잘 보시면 지금 오늘 악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워낙 연주해 주실 곡은 이제 산조이십니다. 그래서 산조대금을 활용하실 텐데 그 전에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의 그 음색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악기를 모두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악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중음악이나 또는 정악이 활용되는 음악이고요. 산조대금은 무용반주나 대금 산조 자체에 활용되는 음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플룻의 음색처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악기를 보시면 일단 구멍이 있는데 6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6개의 지공은 손으로 막는 구멍이고요. 또 다른 구멍들이 있는데 일단 플룻처럼 앞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취구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홀이 있는데 걔는 청이라고 하는 청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공에는 대나무의 속대에 굉장히 얇은 막이 있습니다. 걔를 띄어서 거기다가 얇게 발라서 물을 묻혀서 바르게 되면 이 대나무 그 막이 떨리면서 높은 음을 연주했을 때는 굉장히 색다른 음색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음보다는 고음에서 여러분들이 청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 이 청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연주력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정악 대금의 악기를 한번 보시고 음역과 혹은 뭐 연주를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곡이죠. 청성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또 산조대금을 이따가 연주를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가 음역이나 소리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산조대금입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강한 소리가 고음에서 날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청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구 연주자 선생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구 선생님께는 특별한 박수를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주시죠. 예, 박수를 부탁드린 이유는 박범태 선생님은 오늘 이 무대부터는 무대에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산조 합주까지 끝까지 계속 연주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 다른 연주회, 서양음악 연주회를 가게 되면 반주해주는 악기가 주로 피아노지요. 이 피아노 반주가 항상 있듯이 국악기에서는 장단 혹은 리듬을 연주해주는 장구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아까 민희식 교수님께 하나 들었었던 얘기인데요. 일고수이명창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얘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명창이 두 사람이 있는다라면 한 명의 고수가 생기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 고수가 바로 장구를 치는 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고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곡부터 산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산조는 19세기 말엽에 형성된 민속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짜임새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또 연주자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주 느린 템포인 진양조부터 시작해서 점차 템포가 빨라지는 순서로 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곡을 듣고 있자면 서양의 곡은 대부분 악장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곡이 빨랐으면 두 번째 곡이 느리고 뭐 3악장이 다시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산조는 한 곡에서부터 아주 느린 템포부터 아주 빨라질 때까지 연주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독주자의 기량을 한 호흡 안에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단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느린 템포를 보통 뭐 라르고나 뭐 이런 아다지오 같은 템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느린 템포. 그 다음에 중간 박에 해당하는 중몰이라고 하는 템포. 그 다음에 잦은몰이. 조금 빠르거나 알레그로에 해당하는 그런 장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몰이라고 하는 장단이 있는데 이 휘몰이는 나중에 산조 합주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세 장단 중에서 일단 진양조의 리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듬인지 어려우시죠? 장단이 굉장히 기니까 사실은 훨씬 더 깁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리듬은 장단은 중몰이라고 하는 리듬입니다. 조금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장단은 잦은몰이입니다. 더 빠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휘몰이 장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약간 리듬이 느껴지시죠? 네. 이제 두 분이 같이 연주하실 곡은 대금 독주곡입니다. 서용석류 대금 산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조는 템포의 변화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음악의 분위기와 곡이 마칠 때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봐주시고요. 그 산조는 기본적으로 판소리의 기본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극적인 표현력과 즉흥적인 식임새를 특징으로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세 번째 악기인 해금은 당나라 때 해부족이라는 유목민이 즐기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중국의 송나라에서 고려 예종 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입니다. 아마 중국에는 얼후라는 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기가 저희 해금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이 해금은 국악기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양악기는 대부분 음을 잡을 수 있는 그 노드라든지 어떤 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를 지판에다가 이제 그 어떤 간격을 가지고서 이제 소리를 내거나 하면 되는 건데요. 해금은 모든 이 두 줄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다가 활대를 끼고 얘를 왼손으로 이렇게 쥡니다. 쥐어서 얘네들의 손가락 높이라든지 강도를 조절해서 음정을 만들어내는데 서양의 음계를 모두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악에서는 대금이나 가야금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을 받지 못했었다가 요즘에 퓨전 국악이 많이 뜨게 되면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악기입니다. 예전에는 깡깽이 혹은 깡깡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깡깡이 소리를 좀 내달라고 아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소리가 무슨 동물 같지 않나요? 예, 이 곡 제목이 개소리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저기에 딱 줄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둘의 기본 현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소리는 5도의 음정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음역이 조절이 되는데요. 천천히 한 줄씩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렇게 기본 튜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활대를 잡고 문질러서 내는 찰현 악기인데요. 이 줄 자체는 명주실로 그 다음에 이 말총으로 또 만들어서 그 활대를 문질러서 소리를 냅니다. 연주해 주실 곡은 김영재 교수님이 쓰신 비라는 곡인데요. 혹은 비가라고 부르는 곡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창작 국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국악인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국악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적인 계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퓨전 국악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재미있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전통 국악에서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오늘 연주될 곡처럼 이런 곡들을 듣게 되면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창조적 계승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창작 국악은 반드시 명인들에 의해서 재창조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기만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것은 절대 저는 제 생각에는 퓨전 국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그 슬픈 노래라는 뜻의 그 엘레지의 뜻과 같은 그 비가인데요. 이 김영재 교수님은 한국예술종합학부 교수님이셨고요. 현재 아주 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서도 지방의 민속음악 중에서 슬픈 가락만을 모아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주십시오.
다음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가야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인데요.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야꼬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악의 3대 악성이 있습니다. 우룩, 박연, 왕사나. 중고등학교 때 시험에 좀 나기도 하는 건 거였는데요.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룩에 의해서 이게 음악이 훨씬 더 많이 발전되고 계승된 악기입니다. 오늘 이 악기는 시연은 안혁선 학생이 올라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가야금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일단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로 만든 곡명간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개의 줄을 세로로 매달아서 그것을 기러기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생긴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 현대를 모두 받쳤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발의 바깥쪽을 이제 누르고 또는 뭐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현이 놓여져 있는 위치랑 그 다음에 그 오동나무 그 나무의 위판과의 간격이 꽤 되지요.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 지판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악기의 그 간격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 아중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이 농현을 훨씬 더 깊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단 한번 소리를 한번 쭉 훑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으시죠? 네. 예, 이제 사실은 그 정악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이 있어서 정악 가야금도 좀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그 정악 가야금 뭐 산조 가야금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금은 개량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거쳐서 지금의 가야금이 된 게 아니고 옛날의 산조 가야금과 정악 가야금은 그대로 있는 채로 이 현의 개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 재질이 그 현 자체가 철로 바뀌기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악기고 개량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연될 곡은 말발굽 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뛰는 듯한 부분을 리듬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자, 이제 연주될 곡목은 침향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특별하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장님께서 몸소 무대에 올라주실 예정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될 곡목은 침향무라는 곡인데요. 황병기라는 작곡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 전공 교수님이시고요. 그 가야금 명인일 뿐만이 아니라 국악곡을 창작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오늘 연주될 침향무는 그 가야금 독주곡의 백미로 일컬어지게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유행어 중에 그런 거 있죠. 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악기는 거문고입니다. 고구려의 재상 왕산악이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발현 악기고요. 굉장히 그 동양에서는 보기 힘든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은 악기입니다. 그냥 현악기인데요. 손가락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술대라고 하는 나뭇가지로 얘를 손가락 사이에 걸어서 엄지손가락 힘으로 튕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박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그 손을 여기다 걸어서 칠 때랑 위에서 내리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악기를 보시게 되면 산조 또 그다음에 정악, 거문고 모두 가져오셨는데요. 연주는 산조 거문고이기 때문에 열현으로 되어져 있는 10현으로 되어져 있는 연주를 해주실 거고 시연은 6현 정악 거문고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보시면 저기에 이렇게 어떤 나무 막대 같은 것들 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걔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16개는 어떤 노드 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음을 잡게 되면 특정한 음 높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그래서 16개가 있고 현이 많으니까 섬세한데 이걸 그렇게 한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쭉 밉니다. 그러면 현을 잡아당기거나 밀게 되면 현이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소리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농현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의 줄을 걸어서 이제 술대로 이제 내려치거나 뜯어서 이제 연주하는데요. 이 내려치는 장면을 우리가 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점을 한번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곡은 곡뿐만이 아니라 거문고라고 하는 악기 자체가 선비들의 악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옆에 거문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데 거문고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문제로 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주를 위해서 좀 간단한 시연을 조금 또 들려주실 텐데요. 이 아까 대점과 또는 소점을 이렇게 밀어서 연주하는 부분인데요. 그거 모두 다 이제 연주를 보여주실 거고 지금 보시면 손가락에 약간 골무를 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것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시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됐을 것 같죠? 자, 이제 연주는 산조 10현 거문고로 연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해 주실 곡은 이재화 교수님의 이제 추계예술대학의 국악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작곡하신 창작국악 회향이라는 곡입니다. 자기가 닦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서 자타가 함께 불과를 성취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3악장으로 되어져 있는 곡인데요. 이 이재화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가야금 명인으로 올해 문화재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선비가 되셔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쟁은 원래 중국의 악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는 당악에만 사용이 됐었다가 조선 성조 때 와서야 당악, 향악이 함께 쓰였습니다. 뭐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앞면이 또는 검은과 마찬가지로 앞면이 오동나무, 뒷면이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활로 문질러서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보셨죠? 해금 악기가 만약에 바이올린에 견주어진다면 아쟁은 첼로와 같은 음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악기가 좀 무거워서 정악 아쟁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정악 아쟁은 지금 보시는 아쟁보다 조금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좀 내려가 있는 부분 쪽이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산조 아쟁이고요. 음색은 일단 줄도 굵고 소리도 낮기 때문에 거친 것이 매력입니다. 강합니다. 한번 조금 음색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지금 여태까지 봤었던 다른 악기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농현이 아주 깊게 날 것이고, 그래서 음악의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7현이 정악 아쟁인데 오늘 악기는 8현으로 줄 사이 간격을 조금 줄여서 8현으로 연주가 됩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로 연주가 되는데요. 이 아까 서용 그 무슨 류 무슨 산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산조를 했었던 명인의 이름이 대부분 붙게 되고요. 이것이 그 제자들을 문화생을 점차 거치게 되면서 여기 식임새나 어떤 음악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곡이 보완이 되고 증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작곡가의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대표하는 명인들의 손을 거쳐서 새로운 곡으로 계속 공동 창작이 되면서 발전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전 출연진이 모두 함께 나와서 산조 합주를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 그 연주인 산조 합주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폰이라는 단어가 아마 프로그램 노트에 쓰여져 있을 텐데요. 헤테로폰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창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똑같은 선율을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힘이 있죠. 헤테로포니는 유니진처럼 단순하게 같은 선율을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율을 골격으로 두기는 하되 악기의 연주 방법과 음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유니전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헤테로포니라고 하는데 이 헤테로포니는 우리나라 국악 합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보시게 되면 독주자의 기량이 돋보이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주를 진행하기 이전에 오늘 모든 그 한예종 관계 그 연주자분들을 이끄시고 직접 음소 연주를 들려주신 민희식 원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고대에 오늘 초청이 돼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그 염재호 총장님 또 박만섭 교무처장님 우리 또 교향악부의 유경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비가 재촉을 하는데요. 이 찌든 세상을 갖다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 같으네요. 요즘 나라도 시끄럽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나마 한국 음악을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정화가 되고 힐링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2003년도에 사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자죠. 저희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없는 교양 과목 이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방적인 어떤 교류 활동에도 사실 저희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술적인 재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틈만 나면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음악 갖고 왔지만은 다음에는 서양 음악도 아주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 또 무용도 있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한국 음악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저도 박사를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여기서 좀 석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고대인으로서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산조 합주를 마치고 각각의 연주자를 한 번씩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자, 우리 앉아있는 순서대로 저희 연주자 한 분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가야금의 안혁선 주자입니다. 아쟁의 이종헌 주자입니다. 검은고의 박수지 주자입니다. 왼쪽에 해금의 우리 류지선 주자입니다. 대금의 백다솜 주자입니다. 피리의 최소리 주자입니다. 장구의 박범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희식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